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법인에 대해 일반적인 이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보충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 문제를 하나 보시면요. 그 사실관계가 평생 눈썰매장이 딸린 놀이공원을 만드는 것이 소원이었던 임재무는 마침 경사지와 평지가 고루 갖추어진 토지를 발견하였고 알아보니 그 토지는 이씨 종중의 땅이었다. 이에 임재무는 종중 사무실을 방문하여 종중 대표자 이시조를 만나 토지를 시가에 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이시조가 내온 찻잔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아보고 칭찬하였더니 이시조는 그 찻잔이 가문 대대로 내려온 물건이라고 자랑하였다. 평소 도자기 수집도 즐겨하던 임재무는 그 찻잔도 감정가로 사고 싶다고 하였다. 이시조는 종중 일에 적극적이며 장기를 두러 다니던 몇몇 종중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토지와 찻잔에 대해 감정을 받은 후 감정가대로 토지는 20억에 찻잔은 18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한 후 몇몇 종중원들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토지는 20억, 찻잔은 1800만원으로 하여 임재무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시조는 토지 매매대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찻잔 매매대금은 종중의 운영자금으로 소비해버렸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당수 나머지 종중원들이 선영을 모신 토지의 매도가 웬 말이냐며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종중총회에서 이시조를 해임하고 찻잔 매매는 추인하되 토지 매매는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위 토지와 찻잔의 매매계약은 유효한가? 토지 매매는 취소하면서 찻잔의 매매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해설을 보시면요.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토지와 찻잔의 매매계약은 유효한가? 라고 했을 때 종중은 비법인 사단이 되겠습니다. 이씨 종중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법인 사단도 민법상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치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례에서 정관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종중은 일반적으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및 제사, 후손 상호 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와 관련한 토지와 찻잔의 매매 계약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중의 제사는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의가 없을 경우 이러한 관리 및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시조가 종중의 대표로서 종중의 토지와 찻잔을 매도하는 것은 총유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되겠습니다.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일부 종원에 대해 소집 통지를 결의한 채 개최된 총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시조가 몇몇 종원들로 구성된 회의록을 첨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매는 취소하면서 찻잔의 매매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씨 종중이 사후 유효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통해 찻잔의 매매계약을 추인하였고 이 추인에 따라 찻잔의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임재무는 이씨 종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토지 매매대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의 범위에 대해서는 임재무가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시조가 매도하는 것을 알았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지 못하는 경우는 선의에 반환 의무자의 범위에 따라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며, 알았던 경우에는 받은 이익의 이자, 그리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까지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임채무 씨는 실제로 탤런트 임채무 씨는 놀이동산을 운영하고 있죠. 양주에서 도리랜드. 차용해서 이제 만든 문제 같습니다. 그럼 법인에 대해서 다른 주제를 보시면요. 일반적인 내용들은 전 시간에 살펴보았으므로 좀 더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아니면은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셨고요. 이제 기본 이론에 들어가서요.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 권리 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제 권리 능력이 인정된 단체로는 이제 사단법인이 있겠고요. 권리 능력이 인정된 재산으로는 재단법인이 있겠습니다. 법인의 종류에는 이제 공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와 같이 공법을 근거로 혹은 공권력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법인인 공법인이 있고요. 사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법인인 사법인이 있습니다. 공법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법적 규정들이 적용되겠고요. 행정소송에 의해서 규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고, 민사소송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상 법인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된 사람의 단체이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의 집합, 즉 재단의 법인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이 구성원이지만,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재단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재단법인의 구성원은 재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라는 의사결정 기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반해,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타율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법인은 민법 제34조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에 주체가 됩니다.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생명권이나 상속권 등은 통지상 법인에게 인정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은 중요한 조문이고요. 제1항에 보시면 법인의 이사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기관이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해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사기타 대표자에 대해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후, 불법행위를 저지른 법인의 이사기타 대표자에게 법인이 보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이항의 경우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이고 사항에 대해서 의결에 찬성한 사원이사 기타 대표자는 연대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기관이 아닌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 규정이 적용되며 35조의 책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2조가 적용됩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자유설립주의, 준칙주의, 인가주의, 허가주의, 특허주의, 강제주의 등의 여러가지 입법주의가 있으나 우리 민법은 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법인은 허가주의에 따라서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법인이 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목적이 비영리성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상법상 규정이 적용되며 법인 설립 시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인 설립 행위가 되겠습니다. 제40조의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 허가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를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 1996년 9월 12일 선고 95노 1843침 판결에서 여기 노라는 것은 구노도는 이제 행정사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가나다가 되고요. 누는 2심이지만은 예전에 행정사건이 2심으로 처리될 때 최종심으로서 이 대법원 판결이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해 허가주의를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고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을 설립 허가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학세,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즉 비영리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허가를 하는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하는가, 지방자치단체도 법인 설립 허가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있고요.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한다면 설립 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정보조직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그리고 경제재정정책의 수립, 그 밖에 이제 국가 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조직법상에 이제 주무관청이 나와 있고요. 이 주무관청에서 이 하위 행정기관에 주무관청이 위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설립등기가 성립 요건이 되며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되겠습니다. 사단이나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와 관련하여 아까 질의에 대한 답을 보시면요. 민법 제32조 소정의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만을 지칭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은 목적이 비영리성을 띠고 있어야 하며 우리 민법의 허가주의에 따라 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주의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 등기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동일하며 재단법인에서는 재산의 출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재산을 출현하여야 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에 관한 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재산을 출현한 경우 언제 그 재산이 법인의 재산으로 되느냐라는 출현재산의 귀속시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 제48조는 제1항과 제2항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2항에서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생전 처분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증여가 되겠고 증여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현 재산은 법인 성립 시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한 때 성립된다고 하였으므로 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친 때에 법인이 재산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 출현재산은 유언의 효력 발생 시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자 사망 시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제186조에서 물권 변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 동산의 경우 인도를 하여야 한다는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설립 등기를 한 때 출현재산이 법인의 재산으로 되는가 아니면은 출현재산에 대한 이전 등기나 인도를 하는 때 법인의 재산이 되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48조 출현재산의 귀속시기 문제와 관련하여 재단법인의 성립에 있어 재산 출현자와 법인 간의 관계, 이것을 대내관계라고 합니다.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출현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 48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시, 법인 성립 시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관계, 대외관계라고 합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대내관계와 대외관계로 나누어 소유권의 귀속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라는 물권이 관계에 따라서 그 귀속관계가 달라지므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관은 작성에 있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인면에 관한 규정, 즉 1호부터 5호까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사원 자격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시기나 사유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법인 사단으로는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활동을 하고 있으나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가 비법인 사단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중과 교회, 어촌계, 아파트 분여회, 자연불악,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되겠습니다. 종중의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성년 이상의 남자만 구성원이 된다고 하였으나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동선주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이면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모두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재산 귀속 관계는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 중 총유로 보고 있습니다. 총유의 경우 귀속재산은 구성원의 총유가 되므로 마음대로 지분이 없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제26조 제1항에서 종중, 문중, 그 밖의 대표자나 권리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비법인 사단의 경우라 하더라도, 종중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 능력은 법인 종중명의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등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도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 사단의 구별과 관련하여 민법상 조합은 채권 강론편 14종류의 전형 계약 중 하나로서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해 성립합니다. 민법 제703조에서 규정되어 있고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으나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 법인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실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등 대표자를 두는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 변경에 상관없이 단체가 존속하고 있으며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명칭이 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실체를 비법인 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법인으로서 공법인이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 합니다. 공사나 공단, 공제회 등이 이에 속하며 민법이나 상법이 아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국가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비법인 사단이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 반해 조합은 민법상 전형계약의 일종으로서 조합의 명의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행위를 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하며 조합의 재산의 귀속 형태는 합유가 되겠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가 총유인데 반해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는 합유가 되겠습니다. 공동소유에 있어서 공유, 합유, 총유의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조되어 버스를 비유하자면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지분도 있고 각자 요금을 내고 각자 타는 곳과 내리는 곳이 다릅니다.
합의의 경우 공유에 비해 단체적 성격이 다소 강하며 버스로 비유하면 고속버스가 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같은 곳에서 타서 같은 곳에서 내리는, 그러나 인적관계는 그다지 긴밀하지 않은, 각자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합의물의 처분 시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총유의 경우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총유물의 처분 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유는 버스를 비유하자면 전세버스가 되겠습니다. 구성원 간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동일한 목적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기관으로는 법인이 스스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기관들이 행위를 하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으로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있으며 사단법인의 의사결정기관으로는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또한 임의적 기관으로서 감독기관인 감사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는 필수 기관이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에 해당합니다. 이사는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필요기관입니다.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정관에서 이사의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조에서는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반드시 두어야 하고요. 이사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합니다. 이사의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정합니다. 이사의 대표권은 각자 대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64조에 따라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제62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원총회는 사단 법인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사원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 시 1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경우 둘 수 있다라고 민법 제66조에 규정하여 임의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법인의 주소로 하고 있으며 재판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해산에 의해 본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단계에서 재산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법인의 해산 사유는 존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법인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한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파산하였을 때,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법인이 해산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이 없게 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해산 사유 중에 하나인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은 해산됩니다. 청사는 해산한 법인이 자녀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로서 첫째로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기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산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 규정이며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리의 주체 중 법인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